어필에서 일하고 있는 전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바로 이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이 책이에요. 저자는 은유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쓰는 일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 여성들, 또 마을 공동체 청년들,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글쓰기 수업도 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출판사는 서해문집이라는 출판사고요. 이렇게 표지는 속옷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과 핑크 풍선으로 된 얼굴이 이렇게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책을 리뷰하게 된 이유는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라는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싸운다는 것의 의미는 싸움의 대상과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경우가 많고, 싸움의 결과가 건강한 투명함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제목처럼 건강하게 싸워가는 것은 어떤 것일지, 저자가 싸워온 대상은 어떤 것이었는지가 궁금했어요.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대학교의 학부와 한 신문사에 연재한 칼럼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저자는 이 책을 책 표지 뒷면에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 연애, 결혼, 역할에 수시로 울컥하는 여자의 말하기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크게 4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여자라는 본분, 존재라는 물음, 사랑이라는 의미, 일이라는 가치. 저는 처음에는 젠더 갈등에 대해 풀어낸 책인가 해서 손이 갔던 책이지만, 저자가 여성이자 엄마, 아내, 노동자로서 겪어왔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들을 몇 개만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애를 안 낳아봐서 그렇다는 말 속에 담긴 모성의 이상화,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존재와의 결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정과 차별은 정반대의 단어 같지만 결국 그 아래 깔린 근본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평생 한 사람의 곁이 되는 일은 사랑 없이도 가능한 일인지 등과 같이 삶의 전반에 대한 성찰이 담담하고 담백하게 담겨 있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이 책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머니의 모성이 얼마나 이상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꼬집은 글이었어요. 이 책 속에는 저자가 어떤 남성 평론가의 평론집을 읽었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남성 평론가 평론집의 서문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으면서 이 글들을 썼다. 어머니가 쓰신 책임으로 어머니께 드린다. 이런 글귀를 보며 저자는 한 사람이 이 정도 지적 과업을 달성하기까지 동시간대에 이루어졌을 700그릇 이상의 밥을 지은 한 사람의 그림자 노동이 아른거렸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라는 말은 완고하다. 어머니는 어머니로 환원하는 가부장제의 언어다. 내가 아는 엄마들은 어디 효도 관광이라도 가서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 끼니 밥이 나오는 신비를 경험한다. 그제야 맛본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저는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도 저희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에 저를 포함한 여성들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는데도 남성분들 중 어느 누구도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불편한 풍경을 수십 년 겪어왔기에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워지는 것은 부엌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을 본인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면서 가사노동을 소홀히 여기는 다른 여성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듯한 저희 어머니의 가치관이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여성들도 생물학적 성만 여성일 뿐 사고방식은 남성과 다름없는, 즉 자기 내부에 가부장적 요소들을 내면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저자는 책 속에서 여성들마저 가부장적 요소들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일례로 사무실에 반바지를 입고 나간 저자의 친구에게 같은 여성 상사가 그렇게 짧게 입고 다니면 남편 싫어하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거나, 저자가 혼자 록 페스티벌을 갔을 때 친한 언니에게 그런데 다니면 남편이 안 싫어해? 라는 말을 듣곤 하였다고 해요. 적지 않은 여성들이 남편 혹은 묻 남성들의 입장을 내면화하여 같은 여성의 행실을 제약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어쩌면 저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또 말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어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대상으로는요,
물론 여성들은 물론이고 미투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남성들이 나오면서 요즘 펜스룰이라는 차별의 또 다른 형태도 미투 운동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고 여성들이 왜 그렇게 억울하다는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사는지 솔직한 여성들의 심정을 이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이 책에서 여성에 대해 다른 소재는 3분의 1 정도 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또 사랑과 일에 대해 느꼈던 소소한 일상들도 있는데요. 책장 잘 넘어가는데 뭔가 남는 게 있는 글, 몰랑몰랑한 글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간접 경험들을 통해 사람으로서의 인지상정을 느껴갈 수 있고 타인을 대할 때 미리 고려하지 못한 점들을 깨달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책 앞머리에 실린 저자의 말을 인용하여 끝을 맺어보려 합니다. 싸울 때마다 질문은 탄생했다. 끝도 없고 두서없는 물음의 연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내가 구상하는 좋은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는 세상이다. 이는 아주 일상적으로는 끼니마다 밥 차리는 엄마의 고단함을 남편과 아들이 알아보는 것이고 음식점이나 경비실에서 일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하는 것이다. 혹서기도 혹한기도 예외 없이 캐리어 위에 방석 하나 깔고 앉아 깐 마늘을 파는 할머니의 다 달아빠진 엄지손톱을 보면서 그의 삶을 가만히 헤아리는 일이다.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고 존재가 존재를 닥달하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 물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나는 계속 무언가와 싸우며 글을 쓰고 있을 것 같다. 네, 지금까지 책공방 리뷰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어필 유튜브 구독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